예, 자, 일단은 지금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말에 수업하는 형식의 목표지, 예, 그것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O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학교별 기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예, 각 학교별로 지금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살짝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이반은 지금 이제 연고대생들도 이제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긴 하지만 작년에 고대에서도 일단은 지금 의학계열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예, 고대에서도 일단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객관식 지금 이제 15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4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시간이 총 3시간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과목을 보던 3과목을 보던 총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 지원한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계열 쪽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과목 시험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네모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문제 구성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문항이 있고 항상 네문항에서는 그 안에 딸린 문제가 한 두세 문항 정도가 항상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그 어떤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문항으로 딸려 있는 문항도 있고, 좀 약간 좀 이게 바뀐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라고 제가 표현되어 있긴 하는데, 솔직히 일반화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유기화학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간단한 분자 구조. 예,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화학 파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문제를 잘 읽으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입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형 8문항, 서술형이 9문항 출제될 때도 있고 8문항이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정형화됐을 때는 8문항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항으로 두세 문제 딸려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객관식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술형은 약간 계산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그런 문항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술형을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서술형 문제는 쉬운 문항으로 되어 있고, 뒤쪽 서술형 문항은 연대랑 지금 난이도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학교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문항 정도는 되게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항상. 심한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예전에 이제 난이도가 높았을 때 유기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같은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문항 정도는 굉장히 유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항상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다르게 하죠. 예, 그래서 고대 의학계열 시험 보는 학생들도 연대 시험을 미리 보고, 만약에 연대가 앞이면 예, 그렇게 시험을 보고 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작년은 아마 고대가 먼저 봤을 거야. 예, 고대가 먼저 봐가지고 의미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일반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같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시험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목별로 50분씩 시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항 8문항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그렇게 크다, 그렇게 모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일반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7, 80점대 정도 맞아도 합격을 하기도 해요. 게다가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명 쪽이, 그러니까 연대구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물 쪽의 퍼센티지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뭐 한 70% 정도 맞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의학계열에서 1차에 합격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0점. 80%에서 90% 정도 맞은 학생들이 1단계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솔직히 중앙대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의학교를 안 뽑았기 때문에 작년에 솔직히 관심이 없던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약대가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지선다형. 그리고 30문항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예, 솔직히 요 60분이라는 게 솔직히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난이도가 쉬우면 상당히 충분한 시간인데 난이도가 높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대의 특징은 지금 이제 일반학이 어차피 공통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건데, 자, 유기화학하고 지금 물리화학 파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제 난이도가 솔직히 좀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쉬울 때는 뭐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되어 있는 거 쭉쭉쭉 거기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난이도가 살짝 높았을 때는 반응을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식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은 다른 학교들하고 봤을 때는 그냥 공통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히려 특징적인 건 물리학 파트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리학 파트가 성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지금 양자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식하고 관련된 내용이 툭툭 튀어나와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제 양자화학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식에 대한 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파트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를 조정할 때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양자화학, 그 다음에 열화학, 파트를 약간의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수소 원자에서 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단순하게 전자 전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를 할 때 반지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반지름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식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화학에 나오는 물리학 파트의 식을 전부 다 유도하고 정리하려면은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중앙대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거랑 관련된 식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그 식만 잘 파악을 하면은 그 안에서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중앙대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전부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열화학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어렵게 대응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랑 관련된 것도 계산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부터는 이제 의학계열 많이 뽑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경희대가 지금 3년 됐지? 지금 이제 뽑은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뽑는 인원이 줄고 있거든.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경희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 중심이 될 텐데요. 경희대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오지선다형이라고 되어 있고 15문항에서 20문항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전부 다 15문항만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생물하고 같이, 생물 포함해서입니다. 생물 포함해서 90분, 생물 포함해서 90분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한꺼번에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90분에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범위로는 지금 일반학하고 유기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처음 2년 동안에는 일반학만 출제가 됐어요. 자, 오늘 이제 2023년도 학과하고 22년도 거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일반학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유기학이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기화학은 한문학.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그런 정도의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출제가 된 한문항이 알켄의 반응까지도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경희대에서 또 유기화학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어느 반응까지 출제될지도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약간은 그 기본적인 유기화학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준비할 때는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자, 저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단국대예요. 물론 이제 문제 하나하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국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오지선다형이에요. 그 다음에 30문항입니다. 생물 30문항, 그 다음에 화학 30문항, 총 60문항. 보통 이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으면 솔직히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상태의 60문항, 거기다가 두 개 합해서 80분. 60문제를 8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위에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합격하려면은 뭐 최소한 뭐 80% 정도, 자, 그 정도 우리가 맞아야 될 거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국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생물하고 화학 합쳐서 일단은 풀었다고 얘기하는 게 45문항 정도 풀었다고 얘기해요. 푼 게. 자,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40개 정도 맞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0문항 중에서 한 40문항 정도 맞게 되면은 합격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국대는 좀 이제 그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 출제가 되고, 유기화학이 상당히 범위가 또 꽤 넓어요. 꽤 넓고, 특징적인 거는 마지막, 유기화학 마지막 문제로 뭐가 나왔었냐면은, 벤젠의 합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합성 문제라고 하면 벤젠 같은 경우에 보통 치환 반응에 해당되는 게 항상 나오는데, 보통 치환 반응 나오더라도 뭐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 정도, 그 정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는 네 단계에 해당이 되는, 세 단계였나 네 단계였나, 하여튼 이제 합성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기화학이 꽤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 40문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비해서 출제 문항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단국대라든가 경희대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제 단대보다는 그래도 이제 체감 난이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합격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80% 이상 정도 맞았을 경우에 지금 합격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만점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화학, 그 다음에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분광학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분광학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기화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기학 파트, 솔직히 무기화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리화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분자 구조랑 관련된 건데, 단순하게 일반화학에서 뭐 4면체라든가 8면체라든가 이것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집합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군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화학도 마찬가지, 무기학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분자의 대칭성을 좀 더 이제 집합화 시켜서 어느 집합에 속하느냐, 그거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내용만 잘 정리하게 되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어느 군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년 2문항씩 출제가 돼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원광대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대. 자, 대가대 오지선다형 객관식 15문항. 그 다음에 지금 주관식 5문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주관식은 거의 그냥 계산하고 답만 쓰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지금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만 쓰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다섯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기화학이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한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유기화학이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분석화학이 출제된다는 게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분석화학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출제하지 않고 오로지 대가대에서만 출제하고 있어요. 대가대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인데 상당히 좀 준비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대에 나와 있는 분석화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석화학을 공부한다? 이거는 솔직히 시간적으로 좀 낭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분석화학에 해당되는 것이 항상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석화학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에 치중이 돼 있거든요. 계산하는 거에 치중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석화학은 주로 뭐에 돼 있냐면은 분석화학 기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통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 해석하는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신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전북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학이 주로 출제가 되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이제 고신대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기본 이론서 보게 되면 예제 있죠? 예제 수준에 해당되는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미래. 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주관식이 15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두 과목 합쳐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하고 유기화학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화학이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본교 시험 준비하고는 약간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의학계열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 20문항, 그 다음에 총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화학 합쳐서. 결국은 총 40문항이죠. 40문항 5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40문항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이제 뭐랑 어디랑 비슷하냐면 원광대랑 비슷하죠. 원광대랑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정도 우리가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편입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들마다 전부 다 특징이 있고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말에 수업하는 학교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자, 연고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단국대, 그 다음에 대가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도 제가 이제 하나 추가하게 됐는데, 고신대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 위주로 우리가 주말에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고대 학생들이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고대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 수업 말고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또 이제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 수업은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의학계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타임 어택이 필요한 학교들이 대표적인 게 단국대하고 원광대죠. 그래서 하루는 단국대 위주로 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원광대 준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대나 연대 미래 같은 경우 주관식도 살짝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제가 주관식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9월, 10월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전부 다 학교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학교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그거를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문제 형태 한번 볼게요. 자, 고대 일반학입니다. 지금 이제 주관식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꽤 높은 형태의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객관식에서도 많이 보는 형태죠. 그죠? 예,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예요. 예,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온도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지금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문제, 어느 학교든 간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형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지금 미리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인데, 어때요? 형태 거의 유사하죠? 그죠? 예. 여기는 객관식, 쟤는 그냥 문제 풀이하는 거, 그거 차이일 뿐이지 형태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들은 객관식에서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나오는 거랑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태로 문제가 나온 것이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서 지금까지 했을 때 요거 형태가 벌써 2번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연대입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요게 문제인데, 요게 뭐냐면은 적정 곡선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제 분자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적정 곡선을 그려라. 자, 요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약산, 인산에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걸 많이 다루죠. PO4 산소 4개 달려있는 거. 자, 요거는 3양성자산이에요. 그죠? 네, 3양성자산.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수소를 내놓는 그런 산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H3PO3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미리돼서 그 구조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객관식 문제들만 잘 잘 정리만 하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식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화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고대에서 나오게 되는 유기화학 스타일입니다. 자, 분광학이란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분광학을 뭔가 이용하는 그런 거다기보다는, 질소와 수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자, 요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식, 그걸 이제 모두 그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이성질체랑 관련된 거거든요. 특히 이성질체 중에서도 구조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분자 구조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시작은 굉장히 복잡하지. 그죠? 시작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조는 에스터예요. 자, 에스터인데, 에스터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반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상태인 알코올하고 카복신을 쪼갭니다. 그리고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알코올의 명명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분자 구조랑 관련된 명명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명명법이 이용이 되는데, 그러한 다음에 또 이제 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얻은 카복실산의 카복실산 명명법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메톡시를 수소 원자로 치환해요. 수소 원자로 치환하고 카복실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CH3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일반적인 알케인 또는 뭐 이제 알켄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탄화수소랑 관련된 명명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년도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분자 구조를 주고서는 그거에 대한 명명법이 물어봤는데, 직관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의 반응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명명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문제예요. 자, 같은 연도에 2023년도 고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이성질체랑 관련된 거였죠? 물론 이제 암인과 관련된 이성질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연대에서는 탄화수소랑 관련된 이성질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질체에 관련된 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이제 일부 또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각도 예측하는 거, 전부 다 분자 구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다 분자 구조랑 관련된 거에서 치중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국대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년 단국대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미리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지, 그죠? 예, 계산이 좀 약간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용액 3개에 해당되는, 지금 질문 자체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지금 어느 지금 여기 삼투압 주어져 있죠? 삼투압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점 내림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점 내림 상수는 뭐랑 관련된 거지? 몰랄 농도랑 관련된 거죠? 예, 그런데 삼투압은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몰 농도랑 관련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삼투압,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투압을 통해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몰 농도를 가지고 몰랄 농도를 바꾼 다음에 어느 점 내림하고 연결된 거. 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도 변환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미리 형태랑 굉장히 유사해요. 예. 지금 최근에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 즉 경희대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미립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낮긴 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미리 객관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형태 본 건데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데이터 주고 그거에 대한 해석들, 그런 식의 형태들이 이제 단국대에서 많이 활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조금 이따가 보긴 할 텐데, 경희대도 여러 가지 열화학에 관련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광대 문제입니다. 자, 원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간단하죠? 그죠? 예,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스타일 자체는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형태랑 유형은 유사한데, 훨씬 더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기화학에 관련된 건데, 물론 반응에 해당되는 것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반응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 그죠?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것이 원광대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는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간단하게 커리큘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수반이 지금 의학계열 위주의 수업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수업으로는 지금 유기학 심화 수업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자, 요때는 전부 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50분 동안 테스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작년에도 전부 다 지금 학생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 맞는 학생들은 최소한 1단계 합격, 그 다음에 최종 합격.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험 보면서 저희가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이 돼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연고대는 뭐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400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12월은 지금 모의고사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당연히 의학계열 학생들은 하루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 테스트 할 거예요. 계속 테스트해서 아무래도 단국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앙대 특강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중앙대는 학교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최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회 정도 해서 중앙대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 거예요. 집중적으로 풀어서 중앙대 문제 스타일 적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월까지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OT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현강 수업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스터디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하루에 다 모으게 되면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번 해봤더니 질문 다 못 받더라고. 그래서 주중에 하루, 수요일 정도를 할 거고 주중에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그렇게 해서 이제 이틀 이제 스터디 진행할 거니까 그 시간에 따로 질문할 거라든가, 그리고 제가 또 문제를 또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거 같이 풀면서 또 한번 또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 10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30분이 됐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